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프라인과 벡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병렬 처리를 우선 하는 이유는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처리율을 증가시켜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병렬 처리의 대표적인 것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럼 파이프라인은 서브 프로세스를 서브 프로세스로 나누고 그런 서브 프로세스를 동시에 동작시켜서 병렬적으로 처리를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죠. 이 서브 프로세스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세그먼트로 되어 있는데, 이 세그먼트는 또 레지스터랑 조합 회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의 연산 결과가 다음 세그먼트로 연속적으로 막 넘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A랑 B랑 곱하고 C랑 더하는 그런 연산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구현을 했느냐? 이것을 부연산으로 나눠서 그 부연산들을 또 세그먼트로 구현을 해가지고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연산이냐? A를 R1에, B를 R2에, 이 A랑 R2랑 곱해서 R3에, C를 R4에 넣고 얘네들이 더해가지고 R5에 넣는 이런 부연산들로 나눴어요. 보면 A랑 B를 R1에 놓고 있고, 이게 세그먼트 1, 그리고 세그먼트 2는 얘네들이 클럭이 한번 뜰 때 그때서야 R1, R2에 들어오는데, 그때 멀티플렉서로 얘네들을 곱해가지고 R3에 놓고, 그리고 R3랑 R4랑 또 이제 더해가지고 이제 R5에 넣는 거죠. 네, 이것도 이렇게 이 세그먼트랑 이 세그먼트, 3개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아까 전에는 이 세그먼트가 부연산으로 나눠져 있고, 이 부연산들의 데이터가 각각 들어와서 또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한번 볼게요. 데이터 A1과 B1이 들어왔어요. 얘는 세그먼트 1에서 수행이 되고 있어요. 계속 보내주고 있다가 다음 클럭이 뜰 때 보내지고, 그 클럭에서 A1, B랑 곱하고 R4에 C1이 들어옵니다. 그 순간 그 같은 클럭에 A2, B2가 R1이랑 R2로 들어오고, 세 번째 클럭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A3, B3가 들어오고, 두 번째 세그먼트에서는 얘네 둘이 한 개 곱하고 C2가 들어오고, 여기 세그먼트 3에서는 A1하고 B1이랑 곱하고 C1이 더한 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세 클럭을 다 하면 이제 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냥 데이터 1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클럭 이후로부터는 데이터 2에 대한 거, 데이터 3에 대한 거,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종값이 나올 때까지 이 클럭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클럭 사이클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리 3개의 세그먼트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7개의 태스크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부터는 첫 번째 거 빼고는 차례차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 빼기 1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몇 개 그 사이클이 필요해요? 9개의 그런 클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태스크 4개의 세그먼트 파이프라인의 태스크를 보여주는 거예요. 태스크라는 것은 세그먼트 전체를 다 거쳐서 수행되는 그런 동작이거든요. 네, 모든 세그먼트를 지나서 수행된 전체 동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번에 영상에서도 이 예를 들었는데 ABCD라는 데이터가 들어올 거예요. 첫 번째 인풋으로 얘가 조합회로, A가 여기 조합회로 들어오고 R1으로 전송되고 있어요. 전송되고 있는데 클럭이 뜨는 순간 R1으로 들어가고, 이제 세그먼트 2에 대한 그런 A가 연산을 수행을 하겠죠? 이제 그러면 이 클럭이 뜨는 순간 또 동시에 B가 세그먼트 1으로 들어와가지고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클럭이 뛰면 그때서야 A는 R2로 들어가고, R2는 이제 S3, 세그먼트 3에 대한 연산 수행하겠죠? 이렇게 클럭이
또 동시에 B는 이제 R1으로 들어가서 세그먼트 2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고 이 순간 C도 세그먼트 1에 들어가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런 동작을 나타내는 표가 공간 시간표라고 하는데 이 9-4의 그림을 보면 있어요. 얘는 4개의 세그먼트가 필요한가 봐요. 1개의 그런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데, 그래서 T1은 이 클럭 4가 됐을 때 이후부터 이후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 이후부터는 이 태스크 결과가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총 필요한 시간은 뭐다? 세그먼트 수 더하기 그 태스크 수 빼기 1이다. 그래서 4 더하기 9 빼기 1 하면 우리가 필요한 총 그런 클럭 사이클의 수가 나옵니다. 얘는 12개의 사이클이 필요하겠죠. 전체가 다 나오려면. 아니네요. 6이네요. 제가 이걸 9로 잘못 봤어요. 6. 그래서 9다. 클럭 사이클이 9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쓰면 빅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것보다 성능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능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식으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전체 수행 시간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이 클럭 사이클의 이 뭐라 해야 되지? 이 클럭의 시간, 이 사이클, 이 파이프라인의 사이클의 시간 이랑 이 전체에 걸리는 사이클 수를 곱한 게 전체 그 걸리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이 B파이프라인은 그 한 사이클에 tn이 걸리는데 n개 태스크가 있으면 n 곱하기 tn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n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면 k 빼기 1은 무의미하겠죠. 그래서 n분의 TP분의 NTP가 됩니다. 이거를 n으로 n이 나눠지겠죠. 그럼 TP분의 TN이고, 만약에 TN이 B파이프라인 회로의 사이클 시간이 그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때의 그 세그먼트 수를 곱한 거랑 같아요. 그러면 TP가 나눠지겠죠. 그래서 세그먼트 수가 최대 속도 증가율이 됩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TN을 TP로 나눠주면 속도 상승률이 나오고요. 이것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산술 파이프라인, 우리가 그 파이프라인에는 뭐 산술 파이프라인, 명령 파이프라인, 리스크 파이프라인 이런 게 있죠. 그 중에 산술 파이프라인이에요. 산술 파이프라인을 할 때는 산술 파이프라인으로 부동소득점 연산에 대한 예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보도록 할게요. 이것의 입력은 정규화된 부동소득점 이진수가 들어와요. 정규화됐다는 게 뭐죠? 0.xx 곱하기 2의 뭐 지수승 뭐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x랑 y로 두고 큰 대문자 AB는 가수, 소문자 AB는 지수로 나타낼게요. 그래서 우리가 부연사는 4가지로 나와 있어요. 지수를 비교하고, 가수를 정렬하고, 가수를 덧셈 뺄셈하고, 이걸 또 정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큰 지수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지수를 그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10의 2승이었는데 10의 3승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지 뭐 이렇게 가수를 또 덧셈하기 위해 정렬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맞춘 걸 가지고 가수를 더하거나 뭐 빼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또 정교화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조정하고 결과를 정교화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것의 예도 나와 있는데 쉬우니까 한번 보시고, 클럭 사이클, 이런 만약에 이 T1이 60 나노세컨드 걸리고, 두 번째 거는 70 나노세컨드 걸리고, T3는 100 나노세컨드 걸리고, T4는 80 나노세컨드 걸리고, 중간에 레지스터 지연이 10 나노세컨드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이 세그먼트의 지연 시간 중에서 가장 큰 것을 클럭 사이클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간 지연까지 다 더해서 그 최대로 하면 110이 나오겠죠. 그리고 빅파이프라인은 이걸 다 한 개 하나의 사이클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중간에 뭐 레지스터에 저장하거나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에만 전송을 하면 돼요. 그래서 60, 70, 100, 80, 10까지 다 더한 게 이 빅파이프라인의 그런 사이클이다. 그래서 이 사이클의 속도는
320 이거 다 더한 320에서 클럭 사이클 110 나누면 2.9가 나온대요. 이만큼 속도 증가율이 나온다. 그리고 이거 110으로 잡은 이유, 이렇게 가장 큰 거로 잡는 이유는 뒤에서 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명령어 파이프라인. 명령어 파이프라인 이건 앞에 했던 거고요. 네, 이런 우리가 했던 명령어 그런 연산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4개 세그먼트 명령어 파이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뒤에서 보면 또 3세그먼트 파이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어요. 밉스는 5개로 하거든요. 어쨌든 이 4세그먼트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해냈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patch instruction from memory. 메모리에서 그 명령을 갖고 와요. 그 다음에 디코드합니다. 명령을. 그리고 유효 주소를 계산합니다. 이 명령을 해독하고 유효 주소 계산하는 것까지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랜치면 yes면 그 PC 다음 수행할 명령어를 그 브랜치 할 주소를 넣어야겠죠. 분기 주소를 넣고 이 파이프라인을 empty로 만들어주고 파이프라인을 비워줍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파이프라인을 비워준 이유는 내가 이제 분기 주소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기곤란 문제가 뒤에 나타나고요. 만약에 브랜치가 아니야 그러면 피연산자를 갖고 와서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면 또 이걸 하거나 아니면 다음 명령을 수행한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명령어 파이프라인의 시간 관계를 나타낸 건데 여기에서는 분기곤란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명령어는 fetch, decode, 첫 번째 사이클에서 패치됩니다. 두 번째 클럭에서는 두 번째 명령어가 패치되고 그 다음에 얘는 디코드 돼요. 유효주소도 계산되고, 세 번째에서는 세 번째 명령이 들어오고 먼지 해독을 하고 있고, 얘는 뭐예요? 디코더가 유효주소 계산하고 얘는 피연산자 가지고 수행을 해요. 브랜치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얘는 수행을 하고 있고 이제 네 번째 명령이 들어와가지고 패치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 디코드 돼요. 디코드 되니까 얘 브랜치래. 일단 넘어가요. 자, 이 두 번째 명령어는 얘가 브랜치래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이미 얘네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끝날 때까지 그냥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끝내고 얘도 성공적으로 수행을 끝냅니다. 근데 얘 뭐라 했죠? 디코드 해보니까 브랜치래.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뒤에 명령은 싸그리 무시된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empty pipe 한다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네 번째 명령은 만약에 이게 브랜치가 성공을 하면 이제 얘는 비워주고 이 다음 얘가 그 뭐라 해야 되지? 한 사이클 이걸 끝내면 만약 브랜치를 성공했으면 그 브랜치 주소가 수행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브랜치가 실패를 했어요. 그럼 했던 거 마저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FIDA가 놓여진다 입니다. FI 다음에 여기는 명령어 4에 대한 DA가 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거는 FI는 명령어를 패치하는 거고 F5는 피연산자를 패치하는 건 둘 다 명령어 접근하는 거잖아요. 메모리 접근하는 거잖아요. 근데 메모리를 분리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이 충돌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 동시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수행을 하는데 문제가 세 가지 발생할 수 있어요. 자원 충돌은 아까 전에 메모리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다. 명령어랑 피연산자를 가져올 때 메모리 접근할 때 충돌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분리함으로써 우리는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보존성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지연을 통해서 해결하고, 분기곤란은 노오프를 사용을 하거나 재배치를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해결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데이터 보존성은 내가 아직 데이터를 준비 못했는데 그 애가 내 걸 가져가려고 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보존성이 있고,
주소 의존성. 주소 의존성은 내가 유효 주소가 필요한데 유효 주소가 아직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경우 발생하고요. 이거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이런 데이터 의존성을 컴파일을 통해서 해결하는 건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무동작 명령어를 넣으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분기 명령어 처리. 여기도 이 분기 명령어 처리는 그냥 노프를 넣거나 재배치를 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리스크에서는 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리스크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갈게요. 리스크 파이프라인은 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리스크 파이프라인 리스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게 되게 고정된 명령어고 고정된 명령어라서 디코딩도 간단하고 메모리가 피연산자가 레지스터에 있기 때문에 막 되게 빨리 수행할 수 있고 이런 장점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파이프라인이 3개의 세그먼트 명령어로 될 수 있다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패치 이 IAE로 구성을 했답니다. 어쨌든 지연된 코드 이제는 예를 들어볼게요. 지연된 코드는 4가지 명령을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가 예를 들 때 4가지 예를 생각을 해볼 건데 주소 1에 있는 거를 R1에 놓고 주소 2에 있는 걸 R2에 놓고 R1이랑 R2랑 더해서 R3에 놓고 R3는 주소 3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를 예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연된 분기. 지연된 분기는 컴파일러에 의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예 있잖아요. 이것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거를 파이프라인으로 하면. 왜냐면 이 로드는 2에서 수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R1을 로드하고 R2를 로드하고 R1이랑 R2랑 더해요. 근데 R1이랑 R2랑 더할 때 R2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연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오프라는 것을 넣어줘서 한 단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낭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배치를 통한 문제 해결로 할 수 있어요. 지연된 분기의 예를 한번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로드 얘는 로드를 하고 증가를 하고 더하고 빼고 이거는 뭐냐면 이 R1에 있는 걸 메모리 주소 1에 있는 거를 R1에 넣고 R2 하나 증가시키고 R3, R4랑 더해서 R4에 넣고 R6에서 R5 빼가지고 R6에 넣고 그 주소 X로 분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연된 분기의 얘는 그거를 또 갖고 와서 풀 거예요. 봐봐요. 봐봅시다. R1을 로드했어요. R2 하나 증가시켰어요. R3랑 R4랑 더해가지고 R3 넣었어요. 그리고 subtract R6에 있는 거 R5을 빼가지고 R6에 넣었어요. 그리고 branch to X. 아까 전에 그 브랜치 명령어가 발생을 하면 브랜치 명령이 끝날 때까지 그 뒤에 있는 명령은 싸그리 무시된다고 했었어요. 이게 비속어는 아니겠죠? 완전히 다 무시된다. 그래서 어쨌든 노오프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 있는 그 명령이 무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령이 다 끝난 다음에서야 이 뒤에 그 X로 브랜치한 그 명령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의 지연이 발생하는 거죠. 네, 이것을 우리가 노오프를 사용하면 그냥 간단한데 낭비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배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로드 인크리먼트를 하는데 우리가 이 add랑 subtract은 얘는 R3랑 R4랑 대한 거고 얘는 R6랑 R5에 대한 거예요. branch to X는 R6, R4, R5, R6랑 상관이 없어요. 그 기출에서도 2005년도, 21년도, 2005년 21번하고 22번에서 이런 거 나왔거든요.
거기서는 그 branch to x가 R6, R10이랑 뭐 아예 관련 없는 그 레지스터에 대한 그런 명령이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명확하게 관련 없는 애기 때문에 이 add랑 subtract를 그 branch to x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도 정상적으로 수행이 된다. 왜냐면 얘가 branch to x 하면 뒤에 이 instruction in x가 얘가 끝난 이후에 그 탁탁 맞춰서 바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